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열린문화센터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을 앞둔 열린문화센터의 당초 계획은 1, 2층이 서구산 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7층은 문화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경되어 가고 있으며 강서문화원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원 이전 후 현재 문화원 건물의 활용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문화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0월 21일 사임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진 사임이나 그 이면엔 지난해 세수 감소를 이유로 한 10% 예산 삭감, 올해는 40% 이상의 예산 삭감이 거듭됐고 당초 열린문화센터 내 3개청으로 내정되었던 문화원 이전 계획이 1개청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상, 부산진, 동구 등 부산 5개 구에서는 문화원 예산을 평균 11% 증액하였지만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주민 수요를 근거로 문화원을 수익시설과 비교하고 열린문화센터 운영 세부 계획에서도 교육시설, 상업시설, 입주 방안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도시재생이라는 열린문화센터의 건립시와 문화시설이라는 본래의 용도와 어긋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관련 주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당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21년도 6월에 문화원에서 3개청의 사용을 요청해온 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결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층은 뭘 하고 2층은 뭘 하고 하는 정도로 표기가 되었을 뿐 그거는 우리 구청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만들어가면서 고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같이 열린문화센터, 강서 열린문화센터는 이게 2016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우리 대저동은 한때 부산과 김해 관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번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침체를 거듭해서 지금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참 유동인구가 참으로 없을 정도로 매우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부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도로도 확장을 하고 또 간판도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거로 재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터전인 이 센터가 들어서고 나서 들어서기 전과 들어선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만이 이 강서구청 인근의 이곳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야만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려 270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 토지값을 뺀 것이 금액입니다. 토지대 63억, 플러스 건설비 270억. 이런 거금을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비입니다. 그렇게 투입된 이 사업이 준공을 하고 나서 사람이 복잡거리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는 정말로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드는 그런 거점시설을 저는 구청장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점시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이곳에 하기 위해서 270억 중에 25억을 투입했습니다. 10%가 안 되는 돈. 그리고 또 공사비가 또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유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센텀에 있는 영화의 전당은 아니지만 영상 미디어 센터를 영화의 전당으로부터 유치를 했습니다. 50억 원. 25억인가 50억을 빼도 여전히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는 도시재생사업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는 우리 강서 문화원이 이쪽에 2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구청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청 별관 문화원 3층, 4층 건물에 쓰고 계시는 공간이 문화원이 이 사무실이나 강의실로 쓰는 것이 547제곱미터쯤 됩니다. 거기다가 그 강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이 478제곱미터쯤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의실과 사무실로 쓰는 것이 547인데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강서여행문화센터는 7층이 맨 옥상층, 제일 꼭대기층, 제일 최상층 현재 쓰고 있는 547제곱미터보다 다소 좀 큰 618제곱미터 크기로 제공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강당과 이런 공용시설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대시설의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다 되어 갑니다. 내년 초면 이제 건물이 다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진짜 도시 재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가 이 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우리 박예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곳이 준공이 되고 나서 완전히 도시 재생이 되는 주말에도 사람이 북적거리고 야간에도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런 용도를 찾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1, 2층은 서부산 영상센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건물은 사업은 진행된 거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서부산 영상센터가 들어오기로 당초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라면 2016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네. 2016년에는 영상센터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알겠습니다. 2024년 아닙니까? 24년인데 네. 그럼 청장님께서 서부산 영상센터를 아닙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때는 네. 영상센터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센터로 지정될 때 영상센터를 짓는 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네.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영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다 정확히 확인해서 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청장님께서는 문화원 축소 및 예산 삭감을 수강생 비중으로 우리 국민 타 국민을 따져가면서 구비 효율성을 자주 논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는 매우 빈곤한 논리입니다. 강서문화원의 총 예산은 12, 17.5%, 구비 49.2%, 자체 예산 33.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 33.3%는 문화원 수강료와 임원진 대비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24년도 프로그램과 수강생 현황을 보면 강서구민이 48.7%, 하구민이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비 비중과 시비 자부담 비중은 얼추 맞게 떨어집니다. 우리 인근 사하구의 경우는 문화원 강좌 수강 모집 현수막을 명지동에 걸고 수강생을 유치했습니다. 명지 주민들은 사문화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상호 교류되며 교환됩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거 하나 봐주십시오.
이거 편주만 많이 보셨지? 예. 네. 11월 30일경부터 성강기대학 강서구청 캠퍼스 만학도 정시모집 현수막이 우리 구전역에 대대적으로 걸렸습니다. 강서구청 캠퍼스라니요. 강서구청이 대학 설립했습니까? 현수막이 적힌 문의처로 입학을 상담하면 강서구청 3청 구청장실로 가서 비서실장을 찾아서 상담하고 입학 원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합니다. 민원이 구청장실에 가기를 너무 꺼리자 김해 어느 부동산 사무실을 안내하며 그곳에서 상담과 원서를 작성한 분이 있습니다. 또한 11월 말에는 이곳 일천구민홀에서 성당기 대학 부산 강서 캠퍼스 신입생 입학 설명회가 개최되기까지 했습니다. 정장님, 이 성당기 대학이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600평 규모의 성당기 대학을 설치하는데 구청과 협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언제부터 강서구청은 대학 입학처가 되었으며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비서실장님은 교육 코디네이터로 전직하셨습니까? 강서구청장실과 부동산 사무실이 동격이 되어버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자인 국장님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합니다. 12월 2일에 성강기대학 강서 캠퍼스 정원 500명이 마감되었고 3월 5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는데 어떻게 12월 5일 학대간부회에서 청장님께서는 대학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니 유치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것은 직업뿐만 아니라 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모욕입니다. 구비 263억이 투입된 열린문화센터의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지만 대형 문화시설 운영을 앞두고 주요한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이리저리 뒤집는 처사와 누구와 어떤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을 본의원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열린문화센터를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면 오히려 문화시설을 더욱 개방하여 휴일과 야간 강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주민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입니다. 부산시도 펑피드 미술관 분권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시민 혼란만 야기하여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형격이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와 방향성만을 폐쇄되지 않도록 열린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과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보여주신 은행카드는 우리 강서구전역에 지금 붙어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다 보시고 계실 겁니다. 한국순간기대학이 강서구에 안착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순간기대학은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에 있는데 부산에 진출을 하고자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부산 중에서도 우리 강서구에 오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학년 규모 1000명, 2년제 전문대학이고 그리고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의 학비 없이 만학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실용 학문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업이 있는 만학도들이 야간에 학비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주말에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여태껏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매우 실용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전문 대학입니다. 가령 파크골프학과 저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300명 모집이라고 합니다. 한 학년이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 하고 모집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바깥에서 모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천민원실은 우리 국민 누구나
또 우리 국민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만학도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한테 도움되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활동들을 1천 민원씩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한편 우리는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강서구에 현재 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550명입니다. 이 550명이 하루에 이 강서구청 주변을 활기차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2,000명이 그렇게 있는다면 이 우리 강서구청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시재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앞으로 도시재생 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들은 밟아 나가겠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다 극복할 과제고 도시재생으로서는 이만한 아이템은 없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쪽에 우리가 내어주었다고 하는 건 일치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여기 오는 걸 목표로 그 학교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을 제가 말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의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의 예산을 10% 삭감한 것은 문화원뿐만 아니라 2024년도 어려운 긴축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원도 예외 없이 10% 삭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프로그램 예산을 50% 절반을 삭감한 것은 제가 누차 요청했습니다. 강서는 넓은 땅덩어리가 있고 많은 인구들이 명지원, 신호와 지사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뭔가 문화에 대한 향유할 기회를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절반을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사업을 직접 전개하기로 그렇게 했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강서문화원 회원이 한 500여 명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 이상이 저는 뭐 강서구에 꼭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저는 구민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선 주소지는 60% 이상이 강서구가 아니라는 점, 남쪽에 있는 우리 강서 구민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내년 사업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사에서 한 언론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도 문화회관의 경우 사국민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60몇 %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사국문화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 붙여서 제가 다시 한번 밝히고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문화원은 그 자치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이 향유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관변단체나 체육시설 이용도 주소자나 거소자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문화원도 주소자나 거소자 또 강서에 적을 뒀던 적이 있는 사람, 친척이나 뭐 있다는 사람, 무단히 그냥 오지는 않으니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 낮에 우리 강서에 수많은 기업이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 생활을 하면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둔 분도 많고 그런 거를 제가 구별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차별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치구의 문화원에 문화를 향유하는 회원들의 비율은 그런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지나 신호나 지사로 나아갔었어야 됩니다. 그쪽에 교실을 열고 그쪽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 투로 서면 안 되지만 우리 강서구의 예산이 그거 25년도 본 예산에 4,913억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들로 볼 때 그거 문화원 예산이 현재로 더 다른 분위기 있어도 더 준다고 해서 우리 강서구에 크게 뭐 문화발전 하에 기여를 했으면 했지 손실을 입힐 것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구에 오면 커피도 드실 것이고 음식도 드실 것이고 이 또한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가는 데는 이 또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수산어커레이가 1km 수산어커레이 만드는데 442억이 든다. 이런 사업도 하시는데 우리 국민을 떠나서 북구 국민이나 다른 국민들은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배분하고 나누는 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신 데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강서문화원은 부산에서 가장 먼저 생긴 문화원이고 저역이 있는 문화원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의 문화원의 예산 지원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 우리 강서구가 현재까지 지원해줬던 예산의 규모는 인구 대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해줬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강서문화원은 저역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매세나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회비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회원을 더 많이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우리 강서구의 균형 있게 지금 문화 향유가 되지 않는 부분을 뚝 떼서 구청장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성강기 대학이 강서에 오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우리 강서가 사람이 붐비고 도시 재생이 되고 문화가 살고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 성강기 대학을 우리가 힘을 들여서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굳이 열린 문화센터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금할 게 없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강서구의회를 찾아주신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게 주어진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산어커레이 사업과 열린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산어커레이 사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겉보기만 화려해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열린문화센터 운영 문제는 원점에서根本적으로 재논이 되어야 합니다. 성강기 대학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신뢰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서야 할 중요한 사업이 구청장님의 상식 범위를 넘어서는 독단적 행정으로 위험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가 이 한파에 구청에서도 가장 추운 북측 광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청의 행태에 대해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된 결과를 두고 재심의를 추진하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건 재량을 넘어 직권남용을 의심해야 할 만큼 국민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공직자로서 상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불통과 독단적인 부정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직원들은 더 이상 구청장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 불가능하도록 훼손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용납되기 힘든 방식의 부정 방식에게 제발 바뀌길 바랍니다.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부재, 독단적 리더십과 사고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본질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지대인께
동료 의원과 여러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자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김영찬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